안녕하세요. 3월 27일 목요일 뉴스캐치입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의 자동차 세금 폭탄에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10,000불가량 수입차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심사 대폭 강화에 한인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경 통과 강화된 심사에 시민들조차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FEMA를 해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책임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투표 등록에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며 수백만 명의 투표 제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시그널 단톡방 유출 사건이 계속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 65일 만에 104건의 서명을 했습니다. 역대 최단기간 행정명령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미국이 중동의 스텔스 폭격기와 항공모함을 증강했습니다. 후티 이란 압박의 수위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바꿔놓은 채용시장이 사람 없는 취업 경쟁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재선을 막으려 백신 발표를 늦췄냐는 의혹에 파이저에 대한 검찰 조사가 착수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2.5%까지 포함하면 총 27.5%에 달하는 관세로 미국 내 제조업 부활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차량 가격이 최대 $10,0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부품 공급망이 흔들리며 제조 비용과 물류비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한국도 긴장하는 가운데 현대차는 미국 현지 생산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무역 정책을 넘어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판도까지 뒤흔들 수 있는 변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과 시민권 심사를 전례 없이 강화했습니다. 난민 수속은 일부 중단되고 모든 신청자들의 SNS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 해 평균 15,000명의 한인이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심사 지연과 기각률 증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무심코 SNS에 올린 게시물도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민 신청자들은 지문 채취와 대면 인터뷰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강화된 국경심사와 강화된 신원검증 (Enhanced Vetting) 정책으로 인해서 시민권자와 합법 체류자들조차 입출국 과정에서 불안과 긴장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원생이자 바이든 행정부 전직 인사였던 케일린 리베라는 해외 여행 후 입국 시 별다른 이유 없이 가방 수색과 조사를 받은 일을 겪었고 소셜미디어 삭제, 페이스 아이디 해제 등 사전 대비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들조차 더 자주 조사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국경 심사 강화가 시민권자와 이민자의 경계마저 흐리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발표 예고에 따른 우려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132.71포인트 하락한 42,454.79에 S&P 500지수는 64.45포인트 내린 5,712.20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372.84포인트 떨어진 17,899.01의 장을 마쳤습니다. 한편 같은 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1 환율은 전일 대비 2.9원 하락한 1,466.3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재난 대응 핵심 기관인 FEMA, 연방재난관리청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해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오는 10월 1일까지
FEMA의 기능 상당수를 주정부로 이관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직접 관리하면 더 빠르고 싸게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의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특히 허리케인, 산불 등 대형 재난이 반복되는 현실에서 연방 차원의 대응 시스템 약화는 피해 복구에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투표 등록 시 시민권을 입증하는 신분증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여권, 군 신분증, 리얼 아이디 등 특정 서류가 없으면 등록이 불가능해지는데요. 전문가들은 수백만 명의 미국 시민이 투표권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여권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발급 과정도 복잡해 여행을 자주 하지 않는 대다수 미국인에게는 큰 장벽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투표권의 가격을 매기는 투표세와 다름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거 부정 방지를 명분으로 했지만 광범위한 사기 사례는 입증되지 않았고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예멘 공습을 논의하던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의 시그널 단톡방 대화가 실수로 언론에 유출돼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대화방엔 언론 편집장이 실수로 끼어 있었던 거죠. 대화 내용엔 JD 벤스 부통령이 트럼프와 다른 입장을 보인 흔적도 담겨 있어 내부 균열설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의회는 조사에 나서자는 분위기고 시민단체는 법정 대응까지 준비 중입니다. 트럼프는 시그널 앱이 문제일지도 모르겠다면서 논점을 살짝 돌리는 모습인데요. 이 사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65일 만에 104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대공황 시기 루즈벨트 대통령의 기록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보다 2기 들어 행정명령 의존도가 훨씬 커졌으며 주요 내용은 연방 조직 축소, 무역 관세, 에너지 정책 전환, 이민 단속 강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일부 명령은 자신과 관련된 수사 또는 정적 대응, 바이든 정부 정책 뒤집기를 겨냥해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이 같은 행보를 강력한 행정권 활용이라면서도 의회와의 긴장을 예고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미국이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에 대한 군사 압박을 강화하며 중동 지역의 대규모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B-2 스텔스 폭격기 여러 대가 인도양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에 배치됐고 항공모함 2개 전단도 홍해로 이동 중입니다. 영국 스카이뉴스는 이번 움직임이 후티를 겨냥한 대규모 공격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티를 향해 지옥이 비처럼 내릴 것이라면서 강경 발언을 이어갔고 이란에도 지원 중단을 경고하며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구직자와 채용 담당자 모두 AI 기반 채용 시스템의 확산에 따른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자동화된 챗봇, AI 면접관, 알고리즘 기반 서류 검토 등은 효율성을 높였지만 지원자들은 사람이 실제로 서류를 읽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지원자의 속아 채용 직전까지 갔다가 취소하기도 했고 채용 담당자들은 같은 포맷의 AI 생성 이력서 수십 장을 받으며 지원자의 진정성과 실력 확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활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채용 과정에서
인간적인 접촉과 직관이 사라질 경우 장기적 신뢰와 조직 안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검찰이 화이자가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코로나19 백신 발표를 고의로 미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논란은 대선 엿새 뒤에 백신 개발 사실이 발표되어 불거졌고 경쟁사 GSK의 제보로 공식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전 파이자 연구자의 관련 발언을 둘러싼 진위 공방이 진행 중이며 파이자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면은 목표가 나를 이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목표에 이끌리는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탑프로였습니다.